세상을 무릎 꿇게 한 여인, 딸을 위해 사라졌다. 이건 판결이 아닌 사랑의 선택입니다.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입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법정을 움직이던 여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심판의 화신이라 말했습니다. 수천 건의 재판, 단 한 번도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던 완벽주의자. 단호했고 냉정했고 때론 무자비하리만치 공정했던 사람. 그녀 앞에서 어떤 변호사도 어떤 범죄자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사직서도 없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던 여인이 두 딸을 데리고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신문 일면은 그녀의 실종 기사로 도배됐고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망인가? 잠적인가? 은퇴인가? 스페인의 법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사람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법을 쥐고 흔들던 여인이 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것인지. 시간은 흘렀고 그녀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구 위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지구 반대편, 멀고도 낯선 동양의 나라 한국. 그곳의 작은 마을에서 그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후줄근한 스웨터, 법복 대신 장바구니, 판결문 대신 작은 손을 잡은 그녀.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아주 평범한 여성으로.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한 거라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그녀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한 판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내린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도 더 크고 더 진심 어린 결정.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녀는 법을 떠났을까? 왜 그녀는 권위를 버렸을까? 왜 그녀는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사라져야만 했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전설적 대법관 클라라 페르난데스입니다. 법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가 법이 아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이야기. 그녀의 선택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수많은 부모와 딸들, 그리고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의 마지막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정의의 끝에서 마주한 따뜻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 페르난데스. 스페인 사법 역사상 여성으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최초의 인물. 수석 판사, 대법관, 법의 여왕. 수많은 별명과 존경, 그리고 두려움을 동시에 받은 존재였습니다. 법복을 입은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불법, 부조리, 타협 없는 정의. 그게 그녀가 살아온 길이었고 그녀가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감정은 법을 흐린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감정을 버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법정 의자에 앉은 피고인의 눈을 마주하며 그녀는 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그 목소리는 스페인 전역을 울렸고 한편으로는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 앞에선 늘 미완의 인간이었습니다. 클라라에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냉랭했고 아이들과의 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14살, 둘째는 9살. 어린 두 딸은 늘 어머니를 기다렸고 그녀는 늘 바빴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오면 늦은 저녁이었고 아이들이 잠든 후였습니다. 책상 위엔 늘 판결문과 고소장이 쌓였고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음식과 딸들이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했어요. 엄마, 언니가 또 울었어요. 그녀는 그 메모를 바라보며 잠깐 멈칫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이 최근 몇 주 동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가방 속에서 이상한 쪽지가 발견됩니다. 넌 내 거야.
엄마가 아무리 대법관이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입을 꼭 다문 채로. 그날 밤 클라라는 처음으로 법 대신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마치 시나리오처럼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이름도 신분도 지운 채 딸들의 손을 꼭 잡고 그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스페인 법원도 알 수 없었던 나라, 대한민국. 클라라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눈 쌓인 골목, 바람이 부는 언덕. 그녀는 처음으로 익명이라는 자유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여기선 그냥 엄마예요. 그녀는 낯선 언어를 배웠고 김치를 담갔고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판결하지 않아도 되는 삶.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너진 권위. 그녀는 그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그녀를 책임을 저버린 도망자로 몰았습니다. 법조계 동료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심지어 일부는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사람들은 그것마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해명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들의 책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밥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싸운 이유는 정의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이 울고 있는 지금 그 정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년 후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했고 둘 다 한국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클라라는 지금 지역 법률 상담소에서 이웃들의 법적 문제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판결하지 않아요. 이젠 그냥 들어주고 손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녀가 과거의 철의 여인이었음을 모르지만 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 영상은 법의 권위도 세상의 존경도 모두 내려놓고 단지 사랑 하나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말보다 강하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판결보다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못해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조용한 용기를 통해 묻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엇인가요? 법을 지킨 사람? 권력을 지킨 사람? 아니요. 진짜 강함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늦은 겨울 해는 짧았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작은 마을 복지센터. 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상담실 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자식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아주머니, 소소한 분쟁과 눈물의 사연이 오갔고 그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낯선 인물이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짧은 머리, 정장 차림, 서툰 한국말, 하지만 매서운 눈빛. 클라라 페르난데스 씨 맞습니까?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그토록 묻었던 이름.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죄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지만 그 말은 곧 무너졌습니다. 책상 위엔 한 장의 서류가 놓였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의 조사 통지서. 당신의 실종과 관련해 당신의 모든 기록이 아직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판사였을 땐 무언가를 말하면 반드시 책임져야 했습니다. 말엔 무게가 있었고 말은 무기였죠.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제 감정은 항상 법 뒤에 감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딸이 울고 있었을 때 그 울음은 저를 찔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법이 무너졌습니다. 정의, 공정, 권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법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엄마는 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그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자책, 그리고 치열한 싸움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그 낯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을 떠났지만 정의는 아직 당신 안에 있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도와준 마을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아들하고 말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요, 법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두 딸은 하루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엄마가 됐지. 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마당에 둘러앉아 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 아래 그녀는 작은 등불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난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는 더 이상 법복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엔 여전히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수많은 재판에서 사람들의 삶을 결정했지만 지금 그녀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스스로 판결한 것입니다. 음악이 서서히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전환. 법이 말하지 못했던 것, 권위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이 조용한 여성은 한 번의 선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택은 정의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바로 엄마로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단순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매일 그녀를 봅니다. 밥을 짓는 그녀, 마당을 쓸며 콧노래 부르는 그녀, 그리고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해주는 그녀. 그들은 압니다.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도 압니다. 진짜 강함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랑을 위해 조용히 자신을 이기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판결, 그건 법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사라졌다고. 세상에서 조용히 말도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숨은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진실된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법이 아닌 가족, 정의가 아닌 사랑, 그녀는 그 둘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아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녀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따뜻한 밥을 짓고 학교에서 돌아온 딸들의 얼굴을 확인하며 미소 짓는 것.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묻곤 해요. 법복을 벗은 후 후회하지 않냐고. 하지만 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들이 웃는 걸 보고 내 손을 잡고 잠드는 걸 느낄 때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한때 그녀는 수천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3명의 하루가 행복해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의미를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법정의 시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법은 제게 강함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제게 약함의 소중함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전 그 두 가지를 다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판사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클라라 아주머니, 지혜로운 이웃,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그 호칭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내린 생애 최고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은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판결입니다. 그 짧은 대답엔 법정에서의 수많은 밤 눈물 삼키며 서류를 넘기던 시간, 딸의 가방 속 쪽지를 붙잡고 떨던 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인터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내어 말하진 않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만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클라라 페르난데스의 선택은 그들에게 말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옳았어요. 그 사랑은 누구보다 강한 정의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뉴스도 판결문도 조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정의 중심에 있고 두 아이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세상 안에서 그녀는 매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진 그녀의 조용한 판결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울림이 됩니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가장 위대한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법정에서 우리만의 판결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판결이 세상과 어긋날지라도 사랑을 향한 선택이었다면 그건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용기로 사랑을 지켜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그 모든 게 외롭게 느껴질 때 이 영상이 그 용기의 증거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그녀의 조용한 인생의 판결은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다면, 혹시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야기 속 그녀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조용히 견디고 버티고 사랑하고 있죠. 삶이란 건 때로 참 조용하게 흐르고 그 안엔 누구도 몰라주는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 그 따뜻한 감정을 이 채널은 더 많이,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동사연 채널은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고 지나가는 진심을,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용기를, 말없는 선택의 아름다움을 당신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영상이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혹은 나도 저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숫자가 아니라 나도 이 마음에 공감합니다 라는 작은 손 내밈입니다. 좋아요 한번,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만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 이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 안에도 있으니까요. 구독,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한 조각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용기를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응원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감동사연 채널은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을 더 멀리 전하는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